자, 이제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격 상승 예상을 하게 되면은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랬죠. 앞으로 올라갈 걸 예상하면은 그거는 갖고 있는 사람 입장이죠. 지금 기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내놓으려고 하겠죠. 근데 건설업체 입장에서 지금 기존 재고량이 있다면 그거를 서서히 분양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미 갖고 있는 상태라면. 근데 지금 전혀 그런 물량이 없다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한다면 착공량을 증가시키겠죠. 그죠? 그거는 그렇게 착공량은 증가시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분석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출제한 적은 없어요. 훨씬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물량이 없는 상태라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다면 건설업체에서는 착공량을 증가시킬 겁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수준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버리면 굉장히 분석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만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건설업체에서 완공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은 머리가 비지 않고서야 지금 팔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87쪽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과 경제적 공급 곡선,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균형의 결정과 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하는 거하고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요거 부증성하고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부증성. 요거는 용도 다양성과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는 그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그 수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가 부증성이죠. 그러면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다 할지라도 수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면, 수량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공급곡선이 어떻게 해요? 수직의 형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량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물리적 공급이에요.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용도 다양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가 택지 가격이에요. 여기가 택지 수량입니다. 택지 수량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택지 수량은 증가시킬 수 있죠. 농지를 용도 전환하면 되잖아요.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용도 전환을 통해서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경제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을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용도적 공급. 자, 대체 어렵지 않죠?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자, 그런데 넘어가 보시면은 그 88쪽에 경제적 공급 곡선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경제적 공급 곡선에 이제 그래프가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하게 되어 있죠. 여기가 단기, 여기가 장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자, 택지 가격이 올라갈 때요. 택지가 평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라가면은 택지 수량이 증가합니다. 택지 수량이 증가해요. 자, 여기가 수량이에요. 이쪽으로 더 많이 증가해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더 많이 증가해요?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수량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앞으로 6개월 동안 늘어나는 택지 수량하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늘어나는 택지 수량하고 고려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늘어나는 택지 수량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이냐 앞으로 1개월이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늘어나는 양은 더 많다는 얘기. 똑같은 가격이라 해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이렇게 요만큼밖에 수량이 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는 수량이 많이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장기일수록 더 완만하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은 토지의 저량 공급, 토지의 유량 공급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아무리 경제적 공급이라 해도요. 경제적 공급이라 해도 고려하는 기간을 점점 짧게 잡으면 짧게 잡을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가팔라지지 않겠어요? 고려하는 기간이 1년,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러면은 늘어나는 양이 한정되겠죠. 근데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보세요. 일정 시점. 일정 시점에서는 그 수량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일정 시점에서는 그 수량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점이 뭐예요? 저량이죠. 저량. 일정 시점에서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직의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량 공급은 수직의 수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요게 장기고 요게 단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더 누워있으면 더 장기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단기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장기죠. 이거보다는 얘가 더 단기죠. 그럼 이렇게 얘가 수직하고 비교할 때는요, 얘가 더 단기, 장기,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이게 장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저량과 유량으로 짝짓기 한다면은 단기가 저량으로 짝짓기가 되는 거고 장기가 유량으로 짝짓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기가 저량, 장기가 유량 이렇게. 그래서 그 두 번째 박스의 그래프가 저량 공급 단기라고 되어 있고 유량 공급 장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공급 곡선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과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만 생각하면은 건물의 공급 곡선은 그대로 가면 돼요. 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으로 갑니다. 균형의 결정과 이동. 자, 지금 유량, 저량, 그리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특히 수요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했죠. 소득에서 정상제, 열등제,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대체제, 보완제, 그렇게 했죠. 자, 근데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은 시장에서 이제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을 다 한 거예요. 자, 수요자들은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자들은 시장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관찰하는 수요는 시장 수요고 우리가 관찰하는 공급은 시장 공급이에요. 자, 이 위에 가격 수준이 높은 상태를 보세요. 그럼 시장 전체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요만큼이에요. 시장 전체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에요. 누가 더 많아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죠? 이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그럼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는 조금 있는데 공급은 이만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하락하겠죠. 가격이 하락하면은 점의 변화, 선의 변화. 점의 변화요, 선의 변화요? 점의 변화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 점의 변화가 나타나죠. 점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마냥 내려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수요량이 더 적지만 수요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면서 어디쯤에선가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똑같을 때가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어디쯤에서 같을까요? 이쯤에서 같을까요? 비슷하네요. 그죠? 이 정도쯤이면 비슷하죠. 이렇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으면은 그러면 더 이상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타내면은 요 위치가 지금 같은 위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요 그래프를 이쪽에 그리고 요 그래프를 이쪽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 위의 상태에서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요만큼인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요량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어떤 점이 되면은 요 교차점이 되면이 뭐예요? 교차점이 되면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똑같죠?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똑같아요.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고요. 양이 똑같으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고요. 네, 이 상태를 우리는 균형이라고 해요. 균형. 균형은 수요량과 뭐가 같다고요? 공급량이 같다라고요. 이렇게. 그럼 불균형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른 거죠. 예,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불균형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불균형이 있고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건 초과수요라고 해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작은 불균형이 있어요. 이거는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그럼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서 조정이 들어가요. 이 상태. 이게 수요가 이만큼이고 공급이 이만큼이 초과 수요. 예, 초과 수요에서는 가격이 상승해서 조정이 들어가고요. 상승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공급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해서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초과 공급이잖아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공급량은 점점 줄고 수요량은 점점 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땐,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을 균형점이라 하고요. 요 점을 균형점. 요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요 상태의 양을 균형 양이라고 합니다. 균형점, 균형 가격, 균형 양. 자, 됐죠? 여기에 이제 균형이 결정된 거예요. 자, 그럼 균형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어디서 결정돼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점인데 이 균형점이 어떤 상태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에요. 교차하는 점. 그게 이제 균형입니다. 자, 이렇게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죠. 이동은 앞에서 공부한 거 이제 또 나와요. 이제 여기서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균형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결정됐다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죠. 그러면 교차점이 바뀐다는 게 균형이 이동하는 거예요. 교차점이 바뀌는 게. 그럼 교차점이 바뀐다는 거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은 교차점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난 순환에 요거 했었단 말이에요. 지난 순환에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랬고요.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죠.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 두 가지. 수요 증가 오른쪽에 그려지죠. 수요 감소 어느 쪽에? 왼쪽에. 공급 증가 오른쪽에. 공급 감소 왼쪽에. 맞나요? 자, 이게 앞에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지금 수요 변화, 공급 변화는. 그러니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수요 증가 하나를 그려드리면서 나머지 숙제 냈었어요. 맞나요? 수요 증가할 때 균형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균형량 보지 마시고요. 아까 시장이라는 무대에 잠잠하던 상태에서, 잠잠하던 상태가 시장의 매스컴에서는 보합 상태라요. 보합 상태에서 자, 그 동네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그 동네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내려가는 다 알고 계신다 그랬죠.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까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균형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보합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 이 말이에요. 거래량은 증가해요. 증가. 자, 시장이라는 무대는 그래요. 시장이라는 무대는 등장하는 이 수요,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체결 건수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장이라는 무대에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면 거래량 감소. 이제 화살표를 나타낼게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자,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체결 건수는 증가. 왜냐하면 등장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시장이 더 북적거리게 되죠. 북적거리게 되면은 거래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북적거리긴 북적거리는데 파는 사람이 많아지는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주가가 하락했대요.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파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파는 사람이 많았어요. 거래량이 늘어났대요. 그 소리는요, 시장에 등장한 사람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어제보다 거래량은 줄어들었대요. 그러면은 어제보다 시장에 등장한 사람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등장한 사람이 공급자일 수도 있고 수요자일 수도 있어요. 등장하는 사람은. 아시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수요든 공급이든 등장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 등장하는 사람이 감소하면은 거래량 감소, 등장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증가, 등장하는 사람이 감소하면은 감소요. 그러니까 이 단어 보고 뭘 찾아가는 거예요? 거래량은 그렇게 찾아가면 돼요. 이 단어 보고 찾아가면 된다고요. 근데 가격은 시장의 물량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물량이 모자라죠. 그럼 가격 상승이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물량이 남죠. 수요가 감소하면 물량이 남아 돌아가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면은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 공급이 감소하면은 물량이 모자라죠. 그럼 가격은 상승.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됐나요? 이거를 뭘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래프로도.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요점에서 요점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은 요점에서 요점으로 일일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됐나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 순환에 했는 거예요, 이게. 할만하죠? 할만한데, 이게 이제 더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89페이지에 균형의 개념과 결정, 그 균형의 결정에서는 첫 번째 줄에 있죠. 균형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할 때 달성되며 이는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달성된다. 이렇게 돼 있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균형점이라 하고 그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그리고 그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량이라 합니다.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불균형이라 하고 불균형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큰 초과 수요와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큰 초과 공급이 있습니다. 초과 수요와 균형의 결정 과정에서는 초과 수요에서는 가격이 상승해요, 하락해요? 가격이 상승해서 균형에 이르고요. 넘어가시면은 반가로 2번에 초과 공급과 균형의 결정 과정. 초과 공급에서는 가격이 하락해서 균형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의 균형의 이동에서는 괄호 1번에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중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중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이게 수요만 증가하는 거고 수요만 감소하는 거고요. 요거는 공급만 증가하는 거고 요거는 공급만 감소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균형량과 균형 가격 표로 돼 있죠. 표로 돼 있는 게 지금 이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 말씀드리느냐? 오른쪽에 괄호 2번까지, 괄호 2번. 자, 괄호 2번입니다. 지금 수요도 증가하고 또 공급도 증가할 수 있죠. 지금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둘 모두 이동할 수 있잖아요. 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할 수 있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도 감소할 수 있잖아요. 모두 다 증가일 수 있고 모두 다 감소일 수 있고요. 어느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가 감소, 어느 하나가 감소할 때 다른 하나가 증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난이도가 더 높다고요? 얘보다 얘가 난이도가 더 높고요. 중요도는 얘가 좀 더 낮아요. 이쪽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잘 보세요. 일단 하나만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도 더 많이 등장하고 공급자들도 더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은 괜찮은 상황 아닌가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더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체결 건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도 올 거고 중개사무소에 물건을 내놓는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사러 오는 사람은 20명이 왔어요. 내놓는 사람은 10명이 왔습니다. 더 왔어요. 더. 이전 달보다 더 늘어난 게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은 20명이 더 늘었고요. 물건을 내놓는 사람은 10명이 더 늘었어요. 자, 체결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지금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더 많다 그랬어요. 물건을 내놓는 사람보다. 내놓는 사람은 10명만 더 내놨는데 물건은 찾는 사람은 20명이 더 찾고 있다고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거래량은 증가. 더 북적북적거리면서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물량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물건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10명이 더 찾으러 왔는데 물건을 내놓는 사람은 20명이 더 내놨어요. 양쪽 다 더 늘었죠. 수요도 증가고 공급도 증가인데 다 증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증가는 증가인데 이번엔 누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죠. 그럼 물량이 더 많아지죠. 그럼 가격은 하락합니다. 하락한다고요. 근데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도 10명 더 늘었고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도 10명 더 늘었다면 물량이 딱 맞아 떨어지죠. 이럴 때는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근데 둘 다 더 늘긴 늘었잖아요. 그럼 거래 건수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이든 거래량은 다 증가해요. 이럴 때는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괜찮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얘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 얘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를 말을 안 해준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변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안 해주면은 뭐는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어요. 대신 뭐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은 확실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늘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는 확실하게 안다고요? 균형 거래량은 증가해요.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알았죠? 그러면 얘는 알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알 수 없다. 자, 그럼 여기서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죠. 둘 다 감소죠. 둘 다 감소면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찾는 사람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거래 건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많이 줄었는지 이게 더 많이 줄었는지 그거를 알 수 없다면 뭐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한쪽을 알 수 없어요. 어느 한쪽을 안다면은.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위에 두 가지 경우에는 요놈을 보면은 증가할 것 같고요. 요놈을 보면은 감소할 것 같아요. 요놈을 보면은 감소할 것 같고 요놈을 보면 증가할 것 같아요. 요놈만 봐가지고는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이때는 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가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해요. 물량이 모자라게 있어요? 남겠어요? 엄청 모자랍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면은. 맞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그러면은 가격은 당연히 가격은 당연히 상승해요. 이때는 뭐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없어요. 이때는 거래량은 알 수 없어요. 이거 보고 거래량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뭐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가격은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여기에서 어느 하나를 알려주잖아요. 문제에서. 어느 하나를 알려주면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돼요. 그때는 작은 쪽을 무시하는 거예요. 수요 증가가 더 크대요. 찾는 사람이 더 많이 늘었다고요. 그때는 이거 무시하고 수요 증가만 생각하면 돼요. 수요 증가면은 가격이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는 거를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요거는 나중에 하면 된다고요. 요거는 나중에. 일단은 지금은 요거 아직 알려주지 않은 상태. 어느 하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만 하자고요. 한꺼번에 다 하면 머리 아프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둘 다 증가해요. 그러면 뭐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거래량 증가해요. 뭐는 알 수 없어요? 가격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면 뭐를 알 수가 없어요? 거래량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상황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걸 보면 되잖아요. 자,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게 25번 말고 18번을 보세요. 18번.
18번을 보시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공급선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공급이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요런 시장에서 이 말이에요. 요런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옳은 것을 했잖아요. 자,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죠. 뭐를 알 수 없다고요? 거래량을 알 수 없다고요. 균형 거래량을 알 수 없고 이때는 알 수 없다고요, 이거를. 근데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해요. 물량이 남아야 모자라요. 물량이 모자라죠. 그럼 가격은 상승이에요. 균형 가격은 상승. 이거 찾으면 된다고, 이거.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여기 지금 거래량 알 수 없는 거는 5번밖에 없죠. 맞나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할만하죠? 예, 이게 이제 여기 딱 하나 둘 모두 이동한 경우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둘 모두 이동한 경우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25번은 그 탄력성을 공부한 후에 해야 돼요. 25번은 그러니까 좀 다시 앞으로 가셔서 탄력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시 가는 91쪽을 다시 가셔서 그래서 그 괄호 2번에 지금 괄호 2번에 도표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난이도 높다고요. 아시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 중에서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 얘네들이 같으냐에 따라서 균형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변함이 없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이쪽이 더 크냐 이쪽이 더 크냐 이러냐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균형 거래량이 변함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 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더 복잡하다고요. 근데 방금 이렇게 하니까 더 쉽죠. 예. 그러니까 글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고. 글로 표현하는 게. 예, 그래서 나중 되면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 되면은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클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클 경우 이렇게 나오죠. 큰 쪽만 보는 큰 쪽만. 요령이 다 있어요. 나중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작은 쪽은 무시하고 큰 쪽만 보고 대답하면은 답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큰 쪽만 보면 돼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 이렇잖아. 이렇게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클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무시하는 거예요. 얘를 공급 감소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이쪽으로 공급 감소만.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 없고 지금 하는 단계대로 차곡차곡 따라오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오늘은 이번 순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탄력성 있죠? 요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